네, 이동형 TV 총선 특집 박진남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제 고향 대구로 왔습니다. 네. 마지막 회예요? 마지막 회요. 이제 더 이상 뭐 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의미 있는 곳이에요. 제일 중요한 네. 심장이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총선 기획으로 만들어서 오늘 15회째인데 네. 마지막 편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가장 험지 중에 하나. 험지. 정말 험지 오브 험지로. 사지. 예, 우선 우리 두 분 후보님. 네. 일단 이상식 후보님부터 다 이 알겠지만. 카메라 보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인사해 주시죠. 예, 이동형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상식입니다. 예, 수성을 지역의 기호 1번 후보고요. 우리 마침 저는 또 이동형 우리 저 PD님하고 우리 아들님 이름하고 똑같네 그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 김부겸 선배의 뒤를 이어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동서합 실현하고 남북 통일하고자 뛰어든 제2의 선발 투수 이상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야유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김부겸 의원님도 인사해 주시죠. 예, 이동형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김부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이상식, 김부겸 이상식, 우리 둘이 대구의 기적,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와. 예, 저희가 이미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이틀간의 사전 투표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됐어요. 네, 약간 투표를 좋은 게 전했는데. 수성구 쪽은 대구 평균 투표율보다 높아요. 음. 대구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대구가 최저. 16인가 18인가 알고 있는데 전국에선 대구가 최저이긴 한데 22% 아닙니까? 23%? 23%인데 23%. 수성은 한 29%, 예, 30%. 아유. 좋습니다. 상당히 네, 좋습니다. 어떻게 두 분 이렇게 오늘 투표장 좀 이렇게 분위기 좀 느껴보셨나요?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저는 뭐 직접 다니지 못했고요. 다니는 분들 말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분이 조금 업된 그런 상태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현장 미니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아하. 제가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오늘 아침 7시부터 조금 전 저녁까지 저한테 다가와서 살며시 후보님 1번 찍었습니다. 하나도 듣고 누가 와서 이번 주에 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알겠죠, 예. 아니 근데 그 정도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네.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고 네. 꼭 화이팅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 지금 분위기가 업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 우리도 이거 한번 칩시다. 근데 저희가 지금 동대구역에서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바로 옆입니까? 예, 택시를 타고 왔는데 아, 말하지 마요. 뭐 어때? 혹시 저희 김부겸 캠프 간다고 그랬더니 기사님께서 한숨을 한번 쉬시더니 지난번보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기사님이 김부겸 의원님을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어떻게 직접 인정하십니까? 그렇죠. 뭐 선거할 수 있는 상황은 뭐 저나 또 우리 이상식 후보 모두 다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저 민심이 여러 가지로 왜곡이 돼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디스를 해야만 마치 대구의 어떤 주류에 속하는 듯한 어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이 지금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우고 결국은 대구가 고립될 때 시민 옆에서 싸워준 거는 김부겸과 이상식 우리 여당 후보들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조금씩 시민들이 예.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시사평론가로서 분석할 때 깜깜이 들어오기 전에 여론조사 김부겸 의원은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에 도전하겠다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조금 바닥이 변할 것이다. 근데 올라갔다. 딱 그때 깜깜하게 들어왔거든. 그때 그런데 깜깜이 지금은 됐죠. 좋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대구 TK 주민들께서 거물 정치인 하나 대권 보내주자 이런 한명 원하잖아요. 예, 이동형 TV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이게 분명히 지금 업되는 소리인데요. 대구는 이런 소리 촐싹거리고 다니면 또 이게 회초리를 드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조심스럽습니다. 예. 아유. 조사거리는 후보 제 지역구에 또 한 명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3파전이라서 할만하네. 상황이 예, 저희들은 할만하다. 3파전입니다. 그분이 하도 촐싹거리가지고 미안합니다. 할만해. 처음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리 이 후보가 굉장히 뒤지는으로 네, 나왔는데 맞아요. 네. 3파전 되고 나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뭐 여론조사는 아직까지도 열세고요. 예. 열세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샤이 진보가 있다고 저는요 봐요. 오히려 우리 저기 중앙에서는 샤이 보수 얘기하는데 대구는 독특하게 샤이 당연하죠. 진보가 있어요. 샤이 진보가 있습니다. 잘못 얘기했다면 두드려 예. 맞거든요. 예, 그렇고 현장에서 뭐 제일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저희들이지 네. 않습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현장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분위기 좋다. 그리고 대구 분들이 아무리 뭐 외부의 변화에 빗장을 걸어담고 마음을 안 열고
본인들 사고방식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지지도 이런 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마 예, 바람이 외부에서 지금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그거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나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상식 후보가 추격을 하고 있다. 에서 지금 끝났어요. 그렇어요. 깜깜이로 들어갔어요. 맹추격하고 있다, 네. 뭐 바싹 추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전부 다 기자들이 써주시더라고요. 네네네. 예, 예.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여- 없는 네. 게 초반부터 이상식 후보가 삼강 구도에 바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함부로 자기들이 수치 몇 개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게다가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사람도 아니고 휙 날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뭐 계속해서 막말을 좀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뭐 문재인 정부를 나치에 비교를 하기도 하고 예.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이게 마이너스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그분의 그 표현, 그런 표현은 정말로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네. 지금 우리나라, 우리 이 정부가 아니더라도 그 전 정부나 물론 뭐 보수 정부일 때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가 진전된 성숙된 이 우리나라를 그 수천만 명을 잔혹하게 학살한 나치 정권의 그 선전 책임도 괴페르스하고 비교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막말보다도 그게 정말 예. 전체 판세를 보면 TK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이 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방역을 잘했다. 그리고 외신들이 막 극찬을 하면서 또 각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근데 이 대구 경북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곳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아이고 문재인 정부가 잘해가지고 방역을 잘했네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오죠. 왜 안 나온다? 왜 안 나온다? 그 이해가 안 돼요. 초반에 이분들이 프레임을 어떻게 몰고 갔냐? 결국 신천지라는 이 정말로 그 이 확진자의 말하자면 무더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초반부터 프레임이 우한 폐렴, 중국. 문재인이가 안 막아서 우리가 작살났다라는 식으로 계속 악선전을 해댔어요.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논리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까 이상식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방역 대책 잘하냐? 지금 전 국민 한 70%가 그렇다고 생각하죠. 네. 대구 경북도 60% 좀 못 미치지만 네.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유, 여론조사상. 예. 많이 올랐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스럽게 마치 우한 폐렴이라고 고집하듯이 네.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결국 중국을 안 막아서 중국 입국자를 안 막아서 우리 대구가 피해를 본다는 식의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예. 있어요. 근데 예. 프레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지사라든가 박원순 시장이 코로나 대처하는 거 하고 우리 권영진 시장이 지금 코로나 대처하는 거 이 하고 주장 뭐 울기만 하고. 열흘 동안 뭐 사라지고 없고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그 돈 오늘 기사님도 우리 네, 맞아, 내릴 맞아, 때 맞아. 갑자기 권영진 시장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빨리빨리 줘야 돼. 왜 우리 돈을 안 우리는 주냐고. 수당 지급 안 네. 해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대처를 그 하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대구시장 여론조사하면 인기도가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국입니다, 그게. 대구가 예. 참. 아니 그거는 왜 왜 그렇습니까? 김부겸, 이상식 우리 저 민주당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대구를 위해서 1조가 넘는 돈을 땡겨왔다. 갖고 이거 왔는데. 모르십니까 사람들이? 알아도 굳이 예. 우리들의 공으로 인정하고 네, 싶지 맞아요. 않은 마음이 있을 예, 거예요. 예. 심지어 뭐 저보고는 그건 뭐 지도이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예. 어렵습니다. 돈이다. 아 여러분 봐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부겸 의원님 이야기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김부겸 의원님 네, 1958년 58년생이시죠? 네, 1월 21일에 상주에서 태어나셨어요. 실제 나이는 그보다 좀 더 많고요. 아, 그래요? 이걸 밝히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뭘 아니 그래도 뭐 이동현 TV에서 그래도 정확하게 밝혀놔야지. 단 한 치의 거짓도 없으신 분. 네.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네, 경북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 네,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 석사를 또 하셨습니다. 김부겸 의원이 서울대 나온 거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모르시죠? 왜 제가 부끄러우세요? 조금 공부를 잘하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막 그런 그러니까 인정합니다. 오히려 더 밝히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뭐 경북고가 되게 좋을 때 지금은 좀 평준하지만 그 졸업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간 거죠. 수석 정도? 에이, 말이 안 되고. 과 저는- 수석인가? 저는 네. 명문 대성학원을 졸업을 해서 아, 재수했습니까?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해가지고 다 대학을 갔습니다. 예. 명문 당시에 대성학원. 예, 명문 대성학원. 대성학원은 명문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것도 유명하죠. 자녀분 중에 이제 네. 또 너무나 아름다운 배우 배우분이 또 계시고 윤세인이라는. 요번에 선거운동 좀 안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지금 첫째 딸, 네. 둘째 딸은 이미 시집을 가서 아기들, 손자, 손녀들 다 하나씩 두었으니까 네. 그분들은 일단은 법적으로 제 직계 비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지금 제 직계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운동 자격이 아이고. 없고요. 아, 직계 비속. 막내가 이제 지금 이제 대학원생인데 이번에 캐나다에 뭔가 자기 앞으로 공부할 길을 알아보러 갔다가 지금 묶인 거예요. 못 오겠네요. 예, 지금 묶인 거예요. 캐나다가 지금 출입국 그걸 통제를 하니까 뭐 한때는 국민 장인이셨는데. 맞아요.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결혼을 한 겁니까? 둘째 딸? 둘째도 당연히 결혼했죠. 첫째, 둘째 다 해서. 예. 다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에 그렇죠. 이제 1988년에 처음 하다가 뭐 도전을. 그때는 볼 것도 없고요. 일찍 96년 되셨다. 96년 15대 통합민주당으로 낙선을 네. 하고 2000년대부터 이제 DJ 때죠. 그때 경기 군포에서 DJ 당선이. 때 한나라당이었어요. 네, 그때는. 한나라당에서. 그리고는 이제 2004년에 네. 열린우리당으로 네. 왔었고요. 재선을 재선을 하셨고 하고. 2008년에 또 삼선을 하셨습니다. 삼선을 2008년 이때가 굉장히 어려운 네. 때였는데 이때 통합민주당으로. 근데 그렇게만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하면 오해할 분들이 계세요. 한나라당으로 왜 갔냐, 뭐 철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 가만히 민주당에 있었어요.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는데 당이 통째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설명을 잘 시간 제가 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정치권에 늦게 오신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총재께서 정계 은퇴하셨다가 복귀를 하면서 그 민주당을 깨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김원기 전 의장, 돌아가신 재정구 의원 이런 분들이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을 깨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처절하게 우리가 정치를 했죠. 그게 소위 꼬마 민주당은 아니고 그게 민주당입니다. 진짜 민주당. 그리고 네. 김대중 총재께서는 새정치 국민회의라는 걸 만드셨죠. 그래서 두 정당이 말하자면 경쟁을 하게 됩니다. 96년 선거에서. 그렇죠. 그리고 난 뒤에 98년 대선을 준비하던 우리 김대중 당시 총재께서 다시 그 우리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98년 선거를 앞두고 조순 후보하고 이회창 후보가 둘이가 어느 날 전격 통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저희들은 전부 다 한나라당이 된 거죠. 참당 멤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자기 참모들을 이제 쭉 비서관이나 임명을 하는데 그분들이 경력 증명서를 떼줄 데가 없어요. 한나라당에서 경력 증명서를 떼줬죠. 그게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제가 때만 되면 저 친구 한나라당 출신이어서 무슨 진보성이 있느니 없느니 순수성이 의심되느니 하고 네. 늘 혼을 내는데 사실은 그만큼 아픈 예. 우리 정치사에 그게 그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내려갔던 우리 김영춘 장관 같이 계셨거든요 그때. 그래서 독수리 5인방. 그래서 네, 저쪽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진보적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열린우리당 창당할 다 때 돌아오고. 다 이렇게 다 돌아와서 결국 저희들이 결국은 국가보안법 문제를 이걸 정리를 하자라고 주장한 것이 미군들이 받겠죠. 그리고 저 경우에는 이제 대북 송금 특별 법안 그거는 남북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일 때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김부결 의원 제가 오늘 왜냐하면 당시에 여당인 의원들은 전부 퇴장을 하셨거든요. 예. 그때 거기서 반대표를 던진 제가 유일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어이 김부결 의원 정신 차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만한 어떤 의원은 저한테 살짝 있다고 하더니 어제 저녁에 김정일이한테 고맙다고 전화 왔지? 이렇게 예, 대한민국 국회 수준입니다 이게. 그런 세월이 참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그렇죠. 지금은 분들이 없죠. 예. 지금은 없죠. 이제 없고 그리고 보면은 2012년에 대구로 가십니다. 좀 편하게 군포에서 네. 제가 계속 삼선을 했는데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예. 저 박지희 아나운서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대구로 대구 왜 가냐? 갔느냐. 뭐 그때는 약간 조금 제가 보기에 조금 약간 센치한 감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로 믿는 정치인인 정장선 지금 평택시장입니다. 예. 이분이 어느 날 4대강을 둘러싸고 또 MB 정권이 그냥 강행 처리를 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이런 걸 당하더니 이렇게 싸움 박질 만한 정치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니 그 쇼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어느 날 이러다가는 정말 봉급쟁이 되겠다. 그래서 주변에서
삼성까지 해무면 많이 해무었다 아이가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 묻다 이런 아이가. 식으로 조금 그래서 예. 야 이럴 게 아니라 그때가 5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 내가 다시 한번 정치를 시작하는 기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랬더니 내 고향 땅이 생각이 나고 대구가 해. 그래서 한번 더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각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많이 받았습니다. 예, 40%를 40% 받았는데 떨어졌어요. 그 40%라는 게 참 곤란한 게 네. 도망을 가면 비겁한 놈이 되고 계속 버티기에는 다 참에 부족하거든요, 그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합니다. 그 시간이 제일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시장도 다음에 출마하지만 또 40%입니다. 또 40%. 아니, 그것도 정말 저는 억울한 게 예. 제가 그때 미국에 잠깐 이제 뭐 좀 공부 좀 하러 갔었어요. 네. 그러면서 당시 홍일학 우리 의원님 보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다음 좋은 시장감 하나 구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는데 이 선배님이 갔다 돌아오니까 어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 하고 입만 쩍쩍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총대를 맨 거예요. 40%입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 대구 분들로서는 김부겸 의원이 희망인 게 한 번씩 내려온 분들 계세요. 그렇죠. 뭐 유심 작가도 한 번 내려갔고. 다 안 됐죠. 근데 한 번 하고 그냥 다시 다 가버렸어. 경주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 TK에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상처가 많아요. 맞아요. 함부로 그냥 가버려.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렇지. 근데 생각하거든요. 김부겸 의원은 함부로 갈 줄 알았거든. 근데 또 그냥 안 해. 40% 또 안 해. 계속 40%로. 이제 저는 이제 연식이 제법 됐고 이제 이 연부 역강한 이제 이상식이가 크고 있잖아요. 네.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이상식이 키워주시면 아, 돼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본인도 힘든 것 같은데. 제가 본인도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팔짱거리 하고 그만한 많이 못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2016년에 62%를 압승을 그냥. 어마어마한 압승입니다. 이때 이 정도까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후보가 좀 약해서 제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예. 김문수 그 상대 후보가 좀 마지막에 조금 저한테 강공을 취한 게 예. 뺄갱이다. 이렇게 저를 공격을 했거든요. 역시. 그랬더니 이제 대구 수성구 주민들이 보기에 뺄갱이는 아니지. 굳이 따지면 김부겸이는 빨간 사과쯤 되고 당신은 수박쯤 되잖아.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그게 있어서 대구 시민들이 그때 조금 마지막에 조금 지나치다 싶었던 가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그런 말을 줬는데 저도 그때 뿅 갔죠.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아, 그러니까 그렇게 압승할 줄은 몰랐네.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네. 압도적으로 그냥. 그리고 이제 2020년 지금 상황이 그때만큼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은데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호영 의원하고 또 인연이 특별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주 후보 개인에 대해서는 뭘 길말을 못하는데 왜 주호영이 김부겸이를 한 구덩이에 몰아넣고 마치 검투사 시합 구경하듯이 해서 그중에 한 놈은 죽이고 한 놈은 상처받고 이게 무슨 버릇이냐 이게. 자객 공천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호영이 그래서 갑으로 온 거잖아요. 주호영이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그 자객할 군번은 아니죠. 이런 게 저는 억울한 거고 이거야말로 대구 시민들을 깡무시하는 맞아요. 거다. 주영 그래서 후보도 사선 아니에요? 제가 예 맞아요. 미래통합당 지도부를 내가 성토했죠. TV 토론 때서도 이야기했어요. 중진 의원인데 그 당에 중진 의원을 그 을에서 갑으로 네. 같은 그룹 아유,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래통합당이 대구 시민들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갑 주민들이 아니 여기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옆쪽구 있었던 사람인데 옆 동네 있는 사람이요. 우리를 좀 무시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합니까? 같은데?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니만 요즘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있어보고 뭐 문재인 정권 심판하려면 뭐 미통당 후보 식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가는 것 같아요. 좀 저건 여러 어르신들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래가 무슨 대구에 정말로 명분이 서겠습니까? 도와줘서. 아 근데 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대구 어른분들은 보기가 어렵겠고요. 젊은이들이 이제 많죠. 젊은 분들이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 자식들이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한테 쪼르고 하면 거절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아요. 전화 많이 해서 그냥 김부겸하고 친하다고 해요. 제가 이제 저 일가 친척이 다 대구 경북에 대구에 다 거주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한 분을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누구요? 우리 어머니. 박사모, 박사모 회원. 달서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변하지 않는데 이번에 변하더라고요. 뭐 편하게 이 얘기예요. 되게 친하다고 하면
해줍니다. 그럼 지나가세요. 그 정치 색깔이 없는 거고 그냥 우 따라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방역이나 이런 거 대구 봐라. 예? 정부 봐라. 우리 회사 사장님이 김부겸하고 엄청 친하다고. 친하다. 김부겸이 되면 저도 진급하고 막 이렇게 하세요. 뻥쳐 그냥. 아니, 내가 복션했어. 괜찮아. 이런 고급 전략을 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유, 이제 저는 그만하고요. 또 이상식 후보한테 시간 좀 줍시다. 아니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예. 대통령 이제 대선 도전 선언을 하셨으니까 예,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지금 한 3%에서 5%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략이 있으신가요? 당선과 동시에 확 뛰어오르겠죠. 뭐 저는 바로 이제 그걸 믿는데 제 네. 핵심은 왜 그걸 선언하게 됐는가 하면 그동안 대구가 완전히 쫄병 정치가 됐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뽑아다 갖다 수면만 심는 대로 또 네. 스컬만 하면 모종 뽑듯이 뽑는 대로 이런 쫄병 정치를 언제까지 볼 수는 없지 않냐. 네.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들의 그런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 우리 당당하게, 우리 지금 민주당에서 그걸 감당할게 라고 해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그건 내가 대선 당당히 나가겠습니다. 저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선언한 거죠. 네, 대구를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기둥으로 만들겠다. 예, 예. 언제든지 누구 공천대 되면 눈치나 보고 거기 가서 줄서기나 하고. 맞아. 그러다 보니 정말 코로나19 이 대구 시민이 어려울 때는 정작 공천 때문에 주변에 있지도 않은. 그래 놓고도 이제 와가지고 싹쓸이 해달라, 또 표 달라, 징징 울기나 하고. 자, 수성을 후보 이상식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1966년 경북 경주 네. 출생이고요. 경주이씨. 경주시입니다. 맞아요. 이 작가님 경주시 작가랑 아니에요? 친척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들이 몇 살입니까? 조카빨입니다. 아들이 지금 28이죠. 아, 저랑 동갑. 네? 훌륭하게 크겠네. 자, 경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교 5기 수석 입학을 합니다. 박변, 예. 그냥 대구서는 경신고를 그냥 설명하면 안 되고 명문 경신고등학교 다시 소개해 주세요. 자, 명문 영남 우리 학교인데 예. 명문 경신고를 예. 졸업하고 경찰대학교를 수석 입학을 했는데 쓸데없이 행정고시를 또 합격하셨어요. 쓸데없는 게 아니고요. 예. 그 경찰 다닐 때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됐는데 당연히 경찰이 되는데 행정고시 아니, 합격해서 다시 또 경찰이 됩니다. 그 자기의 그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싶은 거죠. 대단한 그게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도 다 훌륭하고 하지만은 네. 제가 원래 옛날부터 뭐 좀 어려운 거 이런 거 도전하고 하는 거 좋아했나 봐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또 대구로서. 네, 맞아요. 아니 서울대학교에서도 석사도 하셨고, 네. 네, 뭐 동국대학교 박사까지 맞습니다. 하셨습니다. 뭐 또- 경찰에 입문해서 뭐 영열 경찰서장도 하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낙연 국무총리실에서 민정비서관을 민정실장. 실장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경찰서장하고 민정실장 사이에 뭐 좀- 중요한 게 두 개가 빠졌는데 뭐요? 대구하고 부산에서 경찰청장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 제 커리어의 핵심이죠. 예. 그러면 경찰청장을 쭉 하고 뭐 수당까지 했으니까 빨갱이나 말 안 나오겠네. 서장 지나고 예. 경찰청장을 하신 거예요. 그 저한테는 최소한 이제 빨갱이 이런 색깔로 이거는 안 통하죠. 저한테. 예. 대구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을 했고 예. 그다음에 민정실장을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 모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낙연 총리 좀 도와달라고 해요. 이틀 남았는데. 이내 가는 김에 좀 들렸다 가라 그러지. 예, 아마 저는 오실 걸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네.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을 하신 거는 2017년에 맞습니다.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 예, 예,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어셨는데 보수성에 강한 또 이 대구광역시여가지고 예.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질문 좀 당시에. 드리긴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좀 군침을 흘렸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의 경력이었으면 당시에 가까이 보면 뭐 60%, 70% 받을 것 같은데. 공천도 쉽게 받으셨을 것 이렇게 같은데요. 말씀드릴게요. 자, 인간 이상식이가 이제 정치를 안 했으면 몰라도 정치를 한다고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파란색 잠바를 입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더 놀랐는데, 네. 근데 정말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네. 저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아, 이상식이가 정치를 안 했으면 몰라도 정치를 한다고 한 이상 민주당을 가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그래요? 예, 예. 제 이제 피 속에 이제 민주당의 DNA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TK 출신이시고 예. 경찰 조직에서도 그 보수 정권 동안 굉장히 승승장구 하셨잖아요. 승승장구가 아니고 제 능력대로 뭐 했죠. 능력만큼 하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직 정신이 덜 돼가지고 제자는 어디 가서 이제 뭐 양껏 하지는 못하는데 하셔야 됩니다. 오늘만 하셔야 예, 돼요. 아니 저는 이제 경찰에서 두 번째 높은 계급, 네. 예, 그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대한민국 경찰이 총수하는 네. 자리, 치안 예, 총감. 치안 정감까지 올라갔는데 저는 뭐 그게 이제 그 다라고 승승장구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합당하게 승계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더 큰 이제 뭐 포부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경찰을 그만두게 되는 거죠. 네. 그게 그 타이에 의해서. 어허. 이 이야기도 사실 하면 좀 길긴 긴데 예. 제가 뭐 어디도 남들 앞에서 이야기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옛날에 그때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하고 조금 뭐랄까 다툰 것도 있고 아. 우병우 수석 그분이 옛날에 비서를 할 때 제가 정보국장이라는 걸 했는데 네. 그때 좀 다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상식이 저 친구는 조금 만약 경찰청장을 시켜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겠다, 컨트롤이 안 되겠다, 좀 끌끌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거의 끝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예. 곧 진급할까 말까 하는데 예, 예. 결국은 우병우나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그 진급 제가 뭐 아시긴 인사청탁 이런 것도 안 들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디 가서 그게 제가 뭐 불이익을 받고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건 좀 모르는 이야기니까. 네. 저는 이제 경찰 가부 출신답게 증거가 없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저 속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보니까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에서 자꾸 찾아내지 하셨다. 마세요. 아니 그거는 예, 뭐 예. 공무원이니까 뭐. 예, 어떻게. 그건 공무원이고 제가 또 사실은 경찰의 에이스였어요. 에이스.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 당시에 비서관 정도는 이제 정권과의 이제 결합도나 로얄티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지만 네. 저는 일개 그냥 행정관이에요. 행정관으로. 예, 스님 행정관도 아니고 그냥 네. 행정관. 행정관요. 그건 이제 뭐 청와대 수백 명씩 되니까 네. 그거는 각 부처에서 그냥 괜찮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어쨌든 자유한국당 개통에서는 상당히 탐났을 네. 후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지금 투표 며칠 앞두는데 왜 막표를 자꾸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저쪽 진영이 예, 그렇게 내키질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저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이번 이 총선에서 이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좀 1대1 구도였을 때는 네. 약간 좀 희망이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약간 같아요. 조금 처음에 어떠셨어요? 좀. 어두웠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어떤 순간에도 항상 역전을 꿈꾸는 사람인데 코로나 이제 조국 사태를 맞아가지고 예. 이제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고 그렇죠. 네.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쳤을 때는 어렵겠구나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구원투수처럼. 구세주가 한 명 나타났어요. 구세주가 나타나기 네. 전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이제 그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칭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들도 아마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지 흔들리고 않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선거운동을 하고 이래 해보면 반응이 좋아졌거든요. 좋아지고 또 거기다가 이제 정말로 이제 남쪽에서 붉은 옷을 입은 귀인이 이제 나타나신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뭐 지금도 사실 뭐 썩 여론조사 결과는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네. 않지만 저는 이제 뭐 믿습니다. 네. 아니 그또 이상식 후보가 그 나머지 분하고 다르게 제일 먼저 공천을 확정했고 제일 먼저 뛰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뛴 걸로 치면 저는 이제 2년 전부터 얘기 있었죠. 예. 제 우리 선배님 표현대로 저는 박힌 돌이 됐고 네.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근로원들이 된 근로원들이고. 거죠. 예. 뭐 그럼에도 수성구가 좀 서울로 치면 강남 같은 좀 가장 대구에서 잘 사는 지역이면 두 분 다 지역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어떤 의식들은 강한데 그럼에도 조금 쉽진 않아요. 쉽진 않고. 인구 분포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젊은 층들이 좀 젊은 많이 층이 좀 살고 있나요? 아무래도 골고루 다른- 있는 택이죠. 갑이 아무래도 좀 낫죠. 저희들보다. 조금 낮지만 대구시 전체로 보면 상대적으로 낫다. 젊은 도시라고 봐야지. 예, 약간 젊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도 궁금한 게 이게 이제 경찰청장이 외부에서 좀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지금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되게 된다면 저는 되게 돼도 네. 이제 저는 사실은 경찰청장 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고 네. 우리 후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뭐 자격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젊으시잖아요. 아니요. 근데 저는 지금 이미 정치에 입문을 했지 않습니까? 정치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근 사람은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경찰청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확고한 소신입니다.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예, 절대 시켜줘도 안 하죠. 안 하고 이제 겨우 이제 경찰이라는 공직이라는 좁은 호수에서 큰 바다로 나오는데 제가 뭐 하려고 다시 그거 그거 아이고,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예. 그건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대표 공약은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대구를 못 견디고 떠납니다. 예, 가장 큰 예, 예. 이유는 물론 일자리 때문이지만 또 하나 자기들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그런 안을 내놔서 한 2조 정도 들겠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우리 수성구의 제일 끝 지역이 아직도 그린벨트에 묶여 있지만 이 농업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그냥 두기는 너무 아깝고 그러나 그린벨트를 뭐 그냥 쉽게 풀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청년들이 어떤 주거단지하고 미래산업단지를 결합한 어떤 그런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걸 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 옛날에 경상북도청이 있던 그 자리를 그냥 두면 또 저거 개발업자들한테 또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는 마지막 대구의 청년들이 네. 창업하고 도전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북도청 자리 또 우리 경북대학교 자리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청년들을 위한 아레나 지금 옛날에 그 체육관 시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마음껏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습니다. 예. 청년 특구를 만들겠다. 북구긴 하지만 뭐 네, 이건 뭐 행정 시장급, 했으니까요. 대통령급 공약입니다. 아니, 예. 요 수성구가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지만 네, 결국은 네, 대구의 그, 청년들이 대구를 자꾸 떠나니까 네.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는 대구를 만드는 게 지금 제일 급하죠. 제일 중요하죠. 네. 예, 근데 또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냥 인터넷에 본 겁니다, 후보님. 이 대구에 어떤 이야기가 도느냐. 그 다른 건 모르겠고 여야 대권 후보들은 국회로 보내자. 그래서 김부겸, 홍준표를 보내자. 아니, 그런 인터넷에 많이 이 작가님, 있더라고. 이 작가님, 동네 소문 지금 다 전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내가 혹시라도 내가 발언 잘못해가지고 우리 이상식 후보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될까 봐 내가 얼마나 지금 아니, 조심을 하는데. 기회를 대답의 예, 기회를 제가 찾아야 한마디 되는데. 할게요. 예. 제가 한마디 하죠. 지금 욕서서 욕을 아니, 해요. 최근에 이제 그 홍준표 후보하고 두 차례 걸친 TV 토론이 있었어요. 네. 제가 그때 이제 뭐를 이야기했냐 하면은 저기 홍준표 후보 선거 사무실 외벽에다가 네. 타도 문재인 이렇게 써놨어요. 타도 문재인. 그래서 제가 그랬죠. 후보님, 타도 문재인. 타도가 뭡니까? 타도는 저희들이 아는 타도는 독재 타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유신 타도 이런 것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지금이 독재고 유신이냐. 지금 뭐, 대통령 타도 한다고 해도 안 잡혀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고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자기 직속 상관의 부인을 구속해도 멀쩡하느냐. 이게 어떻게 독재고 유신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아니,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홍 후보님, 그 타도 문재인이라고 하셨는데 정작에 2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타도 당한 거는 홍 후보 본인 아니시냐고. 그래서 또 뭐라 하냐면은 네. 아니 그러고 그때 내 기억에 TV 토론 나가면 5분 만에 문재인 후보 박살 낸다고 그랬는데 정작 박살 당한 거는 박살 난 거는 잘하셨죠. 홍 후보 아니시냐고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정치력 있네. 그러니까 대단하십니다. 아니 우리 홍 후보께서 우리 이 후보님 경찰청장 하신 분이 왜 이렇게 거칩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우리 김부겸 선배님은 뭐 대통령 후보로 전혀 손색이 없으시지만 예, 홍 후보님 뭐 예,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이제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님만 그럼. 네, 네. 대통령 깜이다. 네. 감히 한 명도 대통령 없다.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하나. 그렇죠. 아니 이 후보 내일 아침 살한 이야기죠 이거. 아니, 저 김부겸 후보가 그 이번 선거 끝나고 대권 간다고 하니까 주호영 후보도 그럼 나도 간다 이러더라고. 네. 뭐 일부러 다 그런 것 가고 같아요. 뭐. 네. 뭐 형편되면 다 가도 돼요. 근데 대구 사람의 심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대권 한명 만들어야 된다. 후보가 있어야 된다. 그 심리는 그 분명히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때 쓴 문자가 이제 뭐야 풍패지향, 풍패지향이라고 네. 초안지에 나오는 이제 제왕의 도시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천난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풍패지향, 풍이 자기 고향이고 패.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 와가지고 저렇게 이제 표를 달라고 하면서 대권 운운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 유방하고 항우라고 크게 싸워가지고 항우라는 사람 역발상 기계세 정말로 전투는 잘하지만 정치는 못해가 지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예, 예. 지고 나서 그 부하들이 장군 우리 그냥 다시 고향으로 가가지고 다시 권투 중례합시다 그러니까 죽잖아 그 예 사람. 뭐라 그러니까 항우가 내가 고향을 떠나올 때 데리고 온 8천의 강동 자재를 다 죽게 만들었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가서 고향에 가서 그 부모들을 베겠느냐 이러면서 자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항우는
졌지만은 이제 왕의 대접을 받거든요. 항우 본기에 기록되고 하는데 네, 그 이야기를 초패왕 초패왕. 네, 예, 그 이야기를 제가 홍 후보한테 했어요. 홍 후보는 죽어라. 예, 아니 탄핵에 대통령 자기 모시던 주군이 탄핵 당하셨고 예, 대통령 선거 한번 나가 깨졌고 본인이 지휘한 지방선거 졌으면 세 번 진 거 아니냐. 졌는데. 이제 그만 물러나가지고 향내에서 응거함이 가하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답변하던가요? 답변 못하죠. 아니 이 후보 무슨 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요. 예, 아까 우리 여론조사 얘기했잖아요. 이제 3파전에서 이제 조금 뒤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스타일이고. 김부겸 의원은 이게 계속 좀 오르락내락하는 것 같아요. 좀 네, 차이가 많이 왔다 갔다 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있고. 바짝 붙은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 초반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마지막 이제 우리 공식 발표 마지막 날 9일 10일이죠. 네. 그때쯤 보니까 제가 한 5% 내외로 지금 추격 중인 걸로 나오는데 표준 그 안에죠. 오차범위 안에. 오차범위 당연히 아니기도 맞죠. 하지만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상대 후보는 그 정당 지지율 선에서 묶여 있고 그렇죠. 우리가 그걸 제가 참 이렇게 동양젓을 구하듯이 전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하나 주워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상식 후보나 저나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 두 사람은 결국 진정성으로 예. 대구 시민 여러분이 맞습니다. 봤을 때 이 진정성. 사람들한테 뭘 볼겠냐?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진정성이 있는 이 두 모시매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다는 게 제가 들은 소문인데 이 후보는 어떻게?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동의합니다. 이거 우리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아니 이제 지금 이 작가가 영화주 아니. 그 영화주 이게 샤이 진보 아까 얘기한 것도 예.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대구는 오늘 그렇죠. 두 분 같이 초대한 것도 같이 붙어 있는 지역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아무래도 김부겸 후보가 조금 사정이 형편이 나니까 예, 예. 여기서 바람을 좀 맞습니다. 불어일으켜주면 예. 옆 지역구도 같이 같이 가. 가고. 그럼 그렇지 예, 않나요? 맞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예, 한 지역구나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미래통합당에서 여러 가지 막말 뭐 논란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 분들도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많이 자충수를 두고 있거든요. 완고하신 상대방에서. 분들이어서 아, 예,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네.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리냐, 이거를 아니냐.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편은 잘못해도 예. 예, 권영진 시장 보세요. 뭐 여러 가지 미스를 해도 네. 오히려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지 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또 대구 출신이니까 제가 정말 사랑하는 대구인데 이제 딱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쟤는 금방 넘어오던데 내가 몇 번 꼬시는데 바로 넘어왔는데 일로. 제가 대구를 참 사랑하고 뭐 저도 진짜 사랑하는 대구인데 이게 이 상대가 지금 요번에 예를 들어서 이 사전 투표가 많이 되면 네. 또 괜히 결집할까 봐 두려워요. 저는 사실은. 좀 호남에서 저렇게 많이 한대더라고요.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걱정됐어요. 호남에서 저렇게 많이 찍으면 우리라도 지금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봐 그게 더 무섭습니다. 사실은. 그것까지 어떻게 누가 아, 예.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번에 그 대구 수성구 지역에서 네. 이제 투표율이 높은 것은 예, 저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난 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인구가 30대, 40대, 50대 가장 많습니다. 절반을 차지하고. 그런데 문제는 60대, 70대에게 이분들이 투표율을 보면 70%가 넘어요. 맞아요. 근데 30, 40, 50은 겨우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조금만 더, 10%만 더 땡겨서 맞아요. 투표를 올려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이깁니다. 두 분 다 이깁니다. 그럴 때는. 그래 지금 지금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오늘 일요일 날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네. 이틀 남았는데 월화 여러분들 최대한 전화 좀 많이 저 돌려주시고 역시 젊은 분들 좀 많이 나가주세요. 수성구 쪽에 제 친구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투표를 안 나가요. 그냥 뭐 무기력함이라거나 무조건 나가서 한 명이라도 좀 설득을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아니 박변 저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냥 지인 찾기 정도는 안 되고 옛날 초등학교 때 따라다니던 여학생, 중학교 때 사귀던 여학생, 맞아요. 고등학교 때 처음 뽀뽀한 예친까지 찾아내라. 첫사랑까지. 그래서 박변 네. 정말 옛날 얘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한테는 에이. 중요하다. 도와달라. 에이 활성고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부산에서도 경찰청장 했는데 그렇죠. 대구보다는 부산에는 가니까 훨씬 더 나을 낫잖아요. 텐데. 일단 아니 조금 낫잖아요. 부산은 그게 없습니다. 제가 9개월 동안 경찰청장하고 말고는 다른 연구가 아 그거면 충분해요. 뭐다 돼요.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에이, 근데 다른 지역 사람보다 이 TK, PK 쪽 사람들이 그 고향에 대한 애착이랄까 이게 맞습니다.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점점 고향이 어려워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더 안타까운 네. 거죠. 애잔한 마음. 애잔한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억지가 좀 묻어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걸 내면을 한 번 이렇게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만큼 절박하다는 그런 저 호소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조금이라도 뭘 상황을 낫게 하고 지역에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또 거기서 젊은이들한테 어떤 그 생동감 네.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고 싶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계속 험지에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뭐 이 지역에 애착이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지역주의 우리 정치에서 절대 그렇죠. 없앨 수 없는 그 지역주의를 좀 타파하고 있는 싶다 거죠. 이런 생각도 있으실 있는 것 거죠. 같아요. 당연한 거 아니면 그것 네. 때문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예. 그 아이콘이 이미 되셨고. 예, 아이콘입니다. 네. 예. 뭐 아이콘이든 뭐 떨어지면 다 소용없어요. 이 작가는 못 살아. 발이 싸우네요. 정말.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네. 해야 됩니다. 예, 이제 해야 됩니다. 또 같이 그 길을 예. 걷고 예, 계신 예,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한 명은 외롭잖아요. 지난번 예. 홍이라고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두 분이 딱 돼가지고 딴 곳은 솔직히 좀 솔직하게 쉽진 않죠.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자체가 예. 지금 바닥이 변하고 있기 예, 때문에 맞아요. 지금 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대구 분들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마스크 대란도 거의 사라졌을 테고 그렇죠. 이 힘든 대구를 위해서 또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런 걸 좀 이게 보면 대구 분들도 마음을 좀 열실 것도 같은. 고마움을 마음에는 간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쉽게 표현을 안 해요.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이분들의 어찌 보면 이제 은근하고 또 뚝심인데 네. 그게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기꺼이 자신들이 희생을 해요. 양보를 합니다. 우리 대구 그렇습니다. 예. 그래 속마음을 잘 안 드러내서 그렇지만 이분들 마음속에 고마운 거 특히 이번에 광주에서 병원 두 개를 아직 예. 비워서 대단합니다. 이 대구 환자를 받아준 데 대해서 네, 이분들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해도 달빛 동맹 마음에 아닙니까? 고마워해요. 그런데 그 고마움을 표현할 줄 잘 몰라. 아유. 대부분들은 생각이 변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차로 치면 큰 차입니다. 예, 도는데 회전 반경이 좀 예, 큰 차. 하지만 조금씩은 계속 예, 변하고 저는 그래서 돌고 있죠. 돌고 있죠. 지금 돌고 있습니다. 뺑뺑 돌고 예, 있죠. 돌고 있습니다. 아니 그 92년, 뭐 87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는 10%도 못 받았어요 여기에서. 5%도 못 10%가 받았어요. 뭐야? 한 자리도 안 근데 됐어. 점점 올라갔죠.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그 선거 때 여기 와서 직접 선거를 했잖아요. 8점 몇 프로 받았어요. 아, 예. 거의 그 어렵게. 정도면은 그냥 거의 몰표로 상대적으로 그러면 갔던 지난번에 거예요. 60% 받으셨으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화의 속도가 이제 이렇게 달리기 붙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어른들께서 좀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왜? 분명히 자기 자식 세대들은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그렇죠. 걸 이분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맞아요. 오늘 이제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 카톡을 좀 이용해가지고 음. 부모님한테 문자 하나씩 보내주세요. 사랑한다고. 예. 사랑한다고 그냥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아.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더는 알겠죠 뭐라. 네. 예, 그만큼만 자식들이 그런 사랑 표현을 해줘도 그분들한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이분들이 사실상 정신적으로 외롭거든요. 맞아요. 큰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시지만 당신들도 압니다. 이렇게 그동안 정말 코로나19로 대구 시민이 어려웠을 때 옆에 있지도 않고 본인들 공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심판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몰빵이라 그러나요? 그 네. 뭐야 네. 싹쓸이 네. 달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속으로는 참 체면 없는 짓이라는 걸 뻔히 아십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정신 못 차릴 것 같다라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강한 뭐 자기 확신 같은 거 또 그걸 옆에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 객지에 떨어져 있고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자식들이 전화해서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요. 좀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 해주시면 예. 아마 그 따뜻한 예. 말 한마디 때문에 거기 아유 좋다. 자식 이기는 부모 그럼, 없습니다. 예. 예. 자식 이기는. 네, 저희가 대구에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대구 코로나 환자가 확진이 지금 처음으로 0명이 영명이 나왔어요. 오늘은 오늘 조금 늘었고, 오늘 조금 오십명인가? 나왔고. 뭐 조금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앞으로 이제 요거를 완전히 좀 극복할 수 있는 게 좀 한 걸음 또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느껴지는데 이제 대구가 우리 두 후보님들의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부겸에게 일단 대구란. 무엇인가요? 이거 저 동생이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왜요? 왜요? 이상식에게 대구란. 첫사랑이다. 오. 네. 정말 저 대구 사랑했거든요. 옛날에 그 경찰대학 다니고 이럴 때 그 새마을호 있습니다. 네. 그거 타고 딱 대구에 내리면요. 능금고 피고 지는 내 고향 땅은 803 바라보며 해 뜨는 거리 이렇게 나와요.
정말 그 심장이 뛰어요. 대구 노래죠. 예, 대구 노래, 대구 참 맞습니다. 대구벌 줄기 따라 우리 대구는 대구는 내 고향, 정다운 내 빠지 고향. 않으면서 신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신기해.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듣는 노래. 예, 그러니까 아니 정말로 옛날에는 새마을호에서 그게 나오면 그게 그렇게 저는 좋을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또 초급 빛나는 초급 간부 시절 4년을 여기서 보냈단 말이죠. 거기서 뭐 이래 했는데 한 20년 지나서 경찰청장으로 부임해 보니까 대구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두운 도시, 예, 빛이 없는 도시, 끊임없이 쇠락하는 도시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첫사랑을 다시 만났는데 그 옛날에 뭡니까 그 수필 피천득 선생의 피천득 선생 인연. 인연에 그 두 분 만났을 때 세 분 만났을 때 네. 그때 갑자기 쇠락한 첫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애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를 하는데 그 제가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수구초심처럼 제 첫사랑이었던 대구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이제 예, 사랑하고. 뭐 결혼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지금 어떤 저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할 생각이고요. 제 진정성을 보여주면 뭐 저를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게 너무 진심인 게 좋습니다. 사실 첫사랑을 다시 몇십 년 만에 20년 만에 만났을 때 초라한 모습이면 보통 버리고 떠나거든요. 근데 다시 예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또 지켜주고 싶다라는 진심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고 좋습니다. 자 우리 김부겸 의원님에게 대구란. 대구란. 좀 엄격한 아버지 같아.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바로 회초리를 들고 치시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참 인색해. 맞아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이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가 친구한테 슬쩍 우리 아가 말이야 라고 슬쩍 자랑하지. 근데 그 엄한 아버지가 거의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서 아들 보고 사랑한다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안 하시죠? 저는 막 그러면서도 저희 두 사람 대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놈들 저만 하면 밥값 했다 싶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조금만 틈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여러분의 품 안에 파고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잘하네요. 도와줍시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하면서 가장 좀 마음 깊이 이분들은 정말 꼭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제 우상호, 김용호는 뭐 그냥 우리 그 놀다 갔어요. 어차피 된다면서. 편하니까 둘 다. 참 부럽네요. 편한 백성들이. 서대문 가보를 왔었는데 지지율이 약간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편하게 놀다 갔어요. 자기 뭐 약간 좀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필도 한번 나가봤어요. 그분들도 3번씩 떨어진 신분이에요. 예전에. 많이들 떨어지셨고. 김영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험지로 편한 곳을 버리고 험지로 가신 분들은 정말 꼭 살려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이 영상을 좀 이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좀 많이 진정성을 아마 대구 아버지 그 말 같아요. 그래서 진정성을 보일 수 있으니까 좀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시는 만나지 말자라는 왜냐면은 이게 후보로서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고 국회에서 여의도로 가시라 이 여의도로 가버리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회네요. 15회로 대단을 하고 오늘 마지막입니까? 영광입니다. 피날레를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했는데 특히 두 분에게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을 꼭 너무 전해드릴 좋은 소식.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두 분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부겸, 이상식 다시는 만나지 말자. 여의도로 떠나라. 국회로 가버려. 예, 이동영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수성을 기호 1번 이상식 후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들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대구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첫사랑 다 찾아내셔가지고 꼭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구 시민, 수성구민 여러분, 오늘 이 방송 잘 보셨습니까? 특히 이동영 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저희들은 절박합니다. 대구를 34년 전 일당 독점이 시작되는 그 시기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변화하고 경쟁하는 대구의 정치 환경을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전화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구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심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한번 대구를 변화시켜서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그런 바람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